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가 딱딱하게 굽는다는 강직성 척추염. 엉덩이와 다리가 아파 걷기조차 힘들어진다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두 질환 모두 일상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어 보다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 척추와 고관절 염증의 원인과 증상부터 치료법까지 TV주치 무병장수에서 척추 고관절 염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 무병장수의 문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유입니다.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질병은 다양합니다. 특히 척추나 고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걷는 것조차도 불편할 수가 있다는데요. 네, 하지만 조기에 치료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와 고관절에서 나타나는 염증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이건목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흔히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외에도 다른 질병들이 많다고요. 특히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예, 말 그대로 척추 자체가요, 목뼈, 가슴뼈, 그리고 흉추라 그러죠. 그다음에 허리뼈, 골반뼈가 서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강직돼서 이렇게 점차 노인분처럼 굳어지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앞으로 굽히기도 힘들고 뒤로 젖히기도 힘든 병을 강직성 척추염이라 그러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마치 대나무처럼 보여져요. 대나무가 마디가 이어진 것처럼.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분들이 어떤 균에 노출이 된다거나 세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외상을 입는다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루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염증이 무균성 염증입니다. 무균성 염증이 발병에 대해서 인대, 관절들이 서로 위아래가 스스로 자라서 굳어지는 병. 이걸 가지고 이제 강직성 척추염 그러죠. 근데 주로 20대, 40대 남성분한테 호발이 되고 다행히 중년이 넘으면 병의 진행이 멈춥니다. 아무래도 이 척추가 굳는 거다 보니까 네. 치료가 어렵진 않을까요? 기존의 지금까지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염증이 더 심해지지 않길 바라고 또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좀 뻣뻣한 걸 부드럽게 해주는 약물을 쓰는 정도인데요. 그 정도 해가지고는 완전히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료 방법, 즉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서 최근에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척추 관절에 도침이라는 방법을 피부로 들어가서 침처럼 꽂아 넣는 거죠. 넣어서 굳어진 부분을 절개를 해버립니다. 절개를 해주면 붙은 부위가 떨어지니까 관절 이동력이 좋아지는 거죠. 좋아져서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가 되기도 하고 또 목도 좌우로 돌아갑니다. 네, 이 외에도 다른 질환을 한번 살펴볼게요. 허벅지뼈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뼈가 썩는 병이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앓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병인가요? 말이 길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네. 말 그대로 피가 안 가가지고요. 괴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그림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척추뼈를 보면 이 부위가 여기 혈관이 가가지고 이 부위에 영양 공급이 계속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부위에 영양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괴사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주로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하루에 소주를 한두 병을 10년 이상 먹으면 이 병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환자는 40년간 먹어갖고 이 병 생겼다고 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30% 정도 되고요. 또 30% 정도는 이런 경우죠. 우리가 이 스테로이드라고 뼈주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관절염에 좋은 약이라고 먹는데 이 약을 남용하다 보면 이런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뼈가 썩는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 질병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죠. 혈액이 안 가서 괴사가 되면 이게 푸석푸석해져요. 그러면 걷다 보면 조그만한 골절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뼈가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걸을 때 아프죠. 그래서
쩔뚝거립니다. 힘을 못 주니까. 쩔뚝거리는 주 증상이 나타나고 그 주변이 괴사가 연조직, 살 뭐 이런 것들이죠. 근육들이 같이 괴사가 일어나서 관절들이 다 원활하게 운동을 잘 못해요. 굳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양반 자세 있죠? 그 양반 자세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 정도 되면 심해지면요. 다리를 폈는데 이렇게 구부린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죠. 네. 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 힘든 질병 같은데요. 이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이 치료를 통해서 완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치료법은 이 뼈가 부서졌냐, 가라앉았냐, 안 가라앉았냐에 따라서 가라앉지 않았으면 약물요법을 이용을 하고요. 이 가라앉으면 인공관절로 완전히 갈아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 병이 발생대가 20대부터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공관절을 바꿔주면 수명이 10년에서 15년밖에 쓸 수가 없어요. 2차 수술을 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갖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오래 쓰다가 나중에 바꿔줘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통증이 문제예요. 이 통증이 진통제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증도 걸리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한방에는 이런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 부위에 혈관을 직접 만들어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침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엉켜붙은 괴사된 조직을 절개를 해줬더니 그 스며들더라는 거예요. 피가 스며들어서 괴사돼서 물렁물렁해진 뼈가 단단해지니 통증이 없어지고 관절 운동도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치료를 하고 나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환은 치료 후에 꼭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이게 괴사가 진행될 때 운동을 하면 무리가 되지만 괴사가 끝나고 통증이 소실이 되면 연골, 연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좌우로 절구를 드듯이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법이죠. 그래서 우측으로 10번, 좌측으로 10번을 3회 정도 아침, 저녁 나눠서 하는데요. 이런 방법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절구를 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 있는 염증 물질, 괴사 물질이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연골세포는 파괴가 됐다 할지라도 연골세포의 한 70% 정도 역할을 하는 성골아세포라는 게 있어요. 섬유아세포는 그 역할을 해서 연골 대행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좋은 운동법입니다. 네. 알려주신 운동법은 이 고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건목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등산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발목이 높은 등산화를 신으면 발목을 잡아줘서 이 접질리는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